중앙인사행정기관의 뜻은요. 자, 거기 나와 있다시피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통괄하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어디죠? 인사혁신처지. 그래서 이제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사관리를 여기서 다 총괄하죠. 뭐 뜻은 그런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네모 2번.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조직 형태인데, 잠깐.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이 어떤 제도의 산물이죠? 실적주의. 실적주의. 여러분 이제 역관주의, 아니, 그래요. 여러분 1883년 펜들턴법에서 먼저 규정한 거 뭐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 설치였잖아요. 여러분 역관주의 시절은요, 공무원 채용권이 각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인사권이 이렇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중앙인사기관으로 이렇게 집중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역관적인 비리나 정실적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유리해요? 아니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통제나 감시가 쉬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덥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조직 형태, 이건 좀 중요한데, 자, 그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한데, 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두 가지 기준이죠. 첫 번째는 독립기구로 만들 수가 있고, 비독립기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 수 있고, 독임제, 일반 부처청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2 곱하기 2 하면 몇 가지 유형이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가운데 전형적인 형태가 독립합의형하고 비독립단독형이야. 이 2가지가. 자, 그래서 이제 표 바로 밑에 독립합의형. 여러분, 자, 독립합의형은 독립에다 동그라미, 합의에다 따로 동그라미. 자, 독립성을 갖고 합의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독립기구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줄. 역관 정실타파. 그래서 역관주의, 정실주의 폐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사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독립이다 그러면 주로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 하면 여러분 자 대통령은 정치적인 존재예요? 행정적인 존재예요? 정치적인 존재예요. 대통령은 정치 권력의 정점이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소속된 정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 활동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야.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 과정에 개입하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야. 이게 독립이야. 자, 그리고 이러한 독립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할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제로 만든 거지. 이게 바로 독립합의형이에요. 자,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줄.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지. 1883년부터 1978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독립단독형은, 자, 독립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는 일반 부처 형태로, 비독립, 단독형이죠. 그래서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의사결정도 행정수반에 의해서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하는 일반 부처 형태인데 이 비독립 단독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인사혁신처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한 장을 좀 넘겨보세요. 378페이지 보시면 미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378페이지 상단에 자, 다시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연방인사위원회 CSC라고 해요. 이제 시빌 서비스 커미션. CSC가 어떤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독립합의형으로 만들어졌지. 언제 얘기입니까? 1883년 펜들턴법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요, 1978년에 이 CSC가요, 폐지가 돼요. 자, CSC를 폐지한 다음에 중앙인사기관을 둘로 쪼개요. 크게 둘로 쪼개. 자, 첫 번째가 OPM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MSPB라는 건데, OPM은 약자입니다.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라고 해요.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인사관리처라고 번역을 해.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이 OPM을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응?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잠깐, 여러분 이제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최고관리자지. 그럼 최고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솔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최고관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사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최고관리자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리 권한이요, 인사권하고 예산권이에요.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부하들이 말을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1883년 펜들턴법에서 대통령의 대표적인 행정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인사권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초당적이어서 독립적인 기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행정관리 수단이 결여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을 반영하거든요. 이거 폐지해버려요. 폐지하고 OPM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 얘기는 OPM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대통령이 행정관리를 위해서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MSPB라고 해서 얘는 메리 시스템, 실적제 프로텍션 보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이제 뭐 역관이라든지 정실 타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킨 거지. 여기 미국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은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크게. 전에 이제 시험 문제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펜들턴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메리트 시스템 프로텍션 보드, 실적지 보호위원회니까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펜들턴법에 해당할 것 같죠? 아니죠. 얘는 1978년 공무원 제도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두 번째 줄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 메모해 두시고. 자, 그래서 앞 페이지 돌아와 보세요. 377. 바로 앞 페이지. 자, 여러분 거기에 표에 보시면 자, 독립합의형의 장단점이 있죠. 앞 페이지에 독립합의형, 위원회형의 장단점, 장점 줄 치세요. 잠깐만, 여기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 전에 위원회제도 공부했었죠? 위원회제도 공부할 때는 뭐하고 비교하라고? 독임제하고 비교해서 장단점 파악하면 되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독립합의형의 장단점, 위원회형의 장단점은 자, 동그라미 1번 인사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데 자, 단점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줄 쳐요. 여러분, 위원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독임제에 비해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줄 쳐요. 역관주의 방지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분, 자, 반역관주의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거지. 그래서 역관주의 방지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인사행정의 적극화, 전문화를 저해하고 5번, 방금 했던 얘기예요. 행정수반이 막료기능으로 인사관리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에서 뭐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기존의 연방인사위원회 폐지하고 둘로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다시 미국은 좀 전에 우리 전에 규릭이라는 학자가 규릭 최고관리자가 수행하는 7가지 기능 얘기했었죠. 포스코브 거기 S가 뭐예요? 스태핑 인사고 B가 버제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관리자라면 특히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조직도를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 직속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OPM이 있고, OPM 인사관리처가 있고, 우리 뒤에서 OMB라는 걸 배울 거예요. OMB는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 버젯, 미국의 중앙 예산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중앙 인사기관, 중앙 예산기관이 전부 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행정관리를 위해서 인사와 예산을 적절하게 이제 수행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 378페이지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378페이지, 한국. 양가로 2번에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이 있죠? 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 소청심사위원회 줄 쳐요.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미국의 MSPB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징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 같은 거 받으면 이제 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이제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79. 자,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직분류,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무원은요, 다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무원은 크게 둘로 나뉘어. 거기 뭐와 뭐로?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동그라미, 넘기면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 동그라미. 자, 그러면 3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경력직 아니면 특수경력직인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박스 안에. 바로 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실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공무원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족주의와 지역공무원제가 100%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그룹을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적주의와 지역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표 보시면 1번 경력직 개념. 경력직 공무원이란 표 안에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 여러분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는 얘기는 실적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이 얘기는 지역공무원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이 경력직 공무원 안에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일반직 동그라미, 특정직 동그라미. 그래서 일반직하고 특정직은 전부 다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자, 기술, 연구, 행정, 일반 체크. 기술, 연구, 그래서 기술직, 연구직, 행정 일반직이에요. 자, 두 번째 점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나뉘어요? 1급에서부터 9급까지로 계급 구분 줄. 그런 다음에 이제 직군, 직렬로 나뉘어요. 직군, 직렬. 자, 이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직이라고 있어요. 특정직. 특정직 공무원도 지역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특정화돼 있어. 법관, 검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얘 다 외우셔야 돼.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그럼 경찰도 직업공무원이야, 비직업공무원이에요? 직업공무원이지. 소방,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누구를 말해요? 국공립학교 교사. 그 다음에 군인공무원. 여러분, 군인도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이지. 뭐 전에 군인의 신분이 뭐냐 그랬더니 군발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헌재 헌법연구관 줄, 그리고 국정원 직원. 이게 다예요. 이건 꼭 외우세요. 국정원 직원은 업무가 어떤 식으로 특정화되어 있죠? 미션 임파서블 하는 거죠? 아니면 댓글 달거나? 그래서 이제 국정원 공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7급 공채가, 그러니까 국정원도 1급부터 9급까지가 있는데, 그 9급이나 8급은요, 저기 뭐 특전사 출신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 채용하고, 이제 공채는 7급 공채가 있지.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정원 공채, 여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국정원 7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주로 관리 업무죠. 물론 이제 국정원 7급에서도 이제 뭐 낙하산 훈련, 뭐 총 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기본적으로. 또 시베리아 가서 미션 임파서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 현장 업무들은 9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7급 공무원. 거기서 김하늘이 국정원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아,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자, 380페이지. 이번에는 특수경역직 공무원입니다. 특수경역직 공무원. 자, 줄 표안에서 실적주의와 지역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을 다 뭐라고? 특수경역직이라 그래요? 잠깐만요. 대통령은 신분이 뭘까요?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이야. 경력직, 특수경역직. 특수경역직 공무원이죠. 자, 특수경역직은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정무직, 정무직 동그라미, 별정직, 별정직 동그라미. 자, 이 사람들은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직업공무원, 비직업공무원, 비직업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신분보장을 못 받습니다. 평생토록. 자, 정무직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공무원 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선거로 채용이 되거나, 그래서 여러분 선거로 채용되는 공무원 누구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자기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죠? 장차관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일단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줄,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이들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인데, 정무직 공무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부처 기준으로 장관 있죠. 장관. 그리고 장관 밑에 누구 있어요? 차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관하고 동급으로 누가 있냐면 처장이 있고,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란 부처청이잖아. 부처청. 그래서 부에는 장관이 있고, 부의 장관 밑에 누구 있어요? 차관이 있죠. 그리고 차관하고 동급에 처장이 있고 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은 다 정무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관, 처장, 청장 이상 다 정무직. 자,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은요, 별정직 공무원들도 여관주의로, 여관이나 정실로 채용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 줄.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자, 이 자리는 별정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알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서 하나하나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봐두세요. 자, 요거는 뭐 꼭 기억하셔야 되고 382페이지로 갑시다. 자, 드디어 아까 봤던 이제 직업공무원제하고 계급제가 나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잠깐. 미안. 직위분류제. 그럼 직위분류제다 그러면 뭘 상정하라 그랬죠? 미국식 인사제도. 직위분류제 반대 개념은 계급제. 계급제는 뭘 상정하라고?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미국식 인사제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비교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는 뭐 얘기냐면 382페이지 상단의 박스 공직 분류와 관련된 거든.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정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게 정부 조직 안에 수많은 자리들이 있겠지. 이걸 이제 직위라 그러죠. 직위. 자, 수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걸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무원 100만 명 가까이가 돼요. 100만 명이 넘어. 그러면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공무원들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인사관리한다는 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이 공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분류하는 제도로는 크게 직위분류제가 있고 계급제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인사과장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 인사과장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이름이 홍길동이야. 자, 그러면 이 인사과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야, 직위야? 직위예요, 직위. 인사과장, 격리과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위야, 직위. 그리고 이 공무원, 자, 홍길동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지. 자, 그러면 다시 대통령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직위예요? 직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직위에 누가 배치되어 있어요? 문재인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 얼마 전까지는 누구였어요? 박근혜라는 정무직 공무원이었는데 파면됐죠. 탄핵은 파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오게 되는 제도가 직위분류제인데, 직위분류제. 그러면 직위분류제를 공부할 때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야? 정부 조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위, 그리고 그 직위에서 수행돼야 되는 잡, 직무가 있죠. 예를 들어 인사과장이 있고 격리과장이 있어. 그러면 인사과장하고 격리과장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 성질이 서로 다르죠. 이거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게 직위분류제고, 자, 이게 끝나면 뭘 할 거냐면 계급제를 공부할 거거든요. 계급제를 공부할 때는 바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게 계급제예요. 자, 개관을 했고, 먼저 볼 게 직위분류제입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뭐를 기준으로? 직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졸면 안 돼요. 자, 정부 조직 안에 보면 수많은 직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직위를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자, 정부 조직에 수많은 직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직위에는 뭔가가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내포되어 있냐? 방금 봤다시피 그 직위에서 수행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응? 그래서 먼저 각 직위의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첫 번째 기준이 성질과 종류예요.
일의 성질과 종류를 기준으로 성질과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요. 여기 잠깐. 인사과장이 있고 인사계장이 있어. 그리고 격리과장이 있고 격리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과장하고 격리과장은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인사과장하고 격리과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인사 직무냐, 격리 직무냐. 응? 하지만 여러분, 인사과장하고 인사계장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준, 자,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성질과 종류를 기준으로 같은 것끼리 묶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렬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직군이라는 게 만들어져. 자, 여기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수많은 직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 직무의 성질과 종류죠? 이걸 기준으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요. 또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인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 행정직렬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성질과 종류 같은 것끼리 묶었죠? 또 여기 노란색. 얘는 뭐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직렬이다 이렇게. 그럼 뭐 이쪽은 뭐 감사직렬이다, 사서직렬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뭐를 만들어요? 직렬이라는 걸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책임도하고 곤란도라는 기준이에요. 책임도, 곤란도. 여기 봐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도, 곤란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책임도, 곤란도를 기준으로 자, 또 사례. 인사과장하고 인사계장은 성질 종류 같죠. 근데 뭐는 달라요? 책임도, 곤란도는 다르지. 과장이 높아, 계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죠. 이번엔 반대로 격리과장하고 인사과장은 격리과장하고 인사과장은 성질 종류는 다르죠. 근데 뭐는 같아요? 책임도, 곤란도는 과장급으로 같은 거지. 인사과장, 격리과장.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준, 여기 보세요. 직무의 책임도, 곤란도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책임도와 곤란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등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직급이라는 게 만들어져. 특히 이제 등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도, 곤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임도, 곤란도를 기준으로 자, 책임도, 곤란도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9등급, 8등급, 7등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번에 빨간 거. 이 빨간 거는 뭐가 같은 것끼리 묶인 거예요? 책임도, 곤란도가 같은 것끼리 묶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5등급 이렇게 해요. 응? 밑에는 6등급, 7등급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다시 수많은 직위가 있는데 각각의 직위에서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직무의 성질 종류. 그래서 성질과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직렬과 직군을 만들고, 두 번째 기준은 직무의 책임도, 곤란도죠? 책임도, 곤란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등급과 직급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 이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야. 표현. 이거 잠깐 보세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 이동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무 분야의 전문성으로 세무 직렬에 들어갔어요. 어? 그러면 세무 분야의 업무만 한다는 얘기 이렇게. 세무 분야의 전문성으로 세무 직렬에 들어가서 세무 분야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위분리제에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 행정 전반의 제너럴리스트가 돼. 스페셜리스트가 돼. 그래서 아까 직위분리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 이동한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요 얘기는요,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에요, 비신축적이에요? 비신축적이죠. 자, 이 얘기는 자, A 직렬에서 B 직렬로 이렇게 넘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응? 왜 못 가요? 전문성의 분야, 즉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다르잖아요. 자, 개념 봅시다. 382페이지. 1번의 직위분리제 개념. 자, 하여간 기준이 이거야. 응? 이 칠판에 써져 있는. 그래서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곤란도, 책임도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줄 줄쳐요. 줄쳐져 있는데, 네 번째 줄.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이동, 인사배치, 이렇게 해서 인사배치의 비신축성과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가운데 직위분리제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죠. 기본 구조에다 네모하시고,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옆으로 쭉 묶으세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그 개념들 있죠. 직위 뭐 쭉 나오는데 요거 다시 봅시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동그라미 1번 개념이 뭐예요? 직위라고 돼 있죠. 직위. 그러면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직위는 뭘까? 제가 찍었던 수많은 점이죠. 점. 그래서 이제 직위가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법에서 직위는 어떻게 개념 정의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일과 책임이 직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직급이라고 돼 있죠. 직급. 그리고 직급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 파란색 셀 있죠. 이게 직급이에요. 직급이야. 다 직급인 거지. 응? 이 직급 안에 점을 이렇게 4개를 찍어 볼게요. 그럼 이 직급 안에 있는 점은 직위지. 직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직급이에요. 그리고 직급 안에 점 4개 찍으면 직인데 이 직급 안에 있는 직위들은 직무의 성질 종류 서로 같아 달라요? 같고, 두 번째 기준 책임도 곤란도도 같은 직위분리제의 양대 기준인 성질 종류도 유사하고 책임도 곤란도도 유사한 뭐들의 모임이야? 직위들의 모임인 거지. 이게 직급이야.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유사한 직위의 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개념 직렬. 자, 직렬은 이 노란색 기둥 전체, 이게 직렬인 거지. 그럼 직렬 개념 정의해 볼게요. 이 직렬 안에 있는 것들은 직무의 성질 종류 같아 달라? 같죠? 근데 뭐는 달라요? 두 번째 기준이? 책임도 곤란도는 다른 이 직급들을 이렇게 쭉 한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되죠? 그래서 직렬.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는 상이하나 나 다음에 끊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 뭐의 군이야? 직급의 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직유라고 돼 있는데 직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둥이 뭡니까? 노란색 기둥이 직열이죠. 이 직열을요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직유는 동일한 직열 내에서 끊고 하나의 직열을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잘게 쪼갠 거야. 여기 다시 여기 행정직렬인데 노란색 전체가 행정직렬이잖아요. 요거를 다시 쪼갠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사례로 나와 있다시피 동그라미 3번 자, 행정직렬 안에 행정직렬 내에 일반행정직류가 있고 재경직류가 있고 법무행정직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 이따 수험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무슨 식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행정 직렬로 시험 본대. 일반행정 직렬은 없어요. 일반행정 직렬 내의 일반행정 직류로 시험을 보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다음 페이지 표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표를 보면 자, 가장 큰 개념이 직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직렬이 있고 직렬이 쭉 있는데 직렬 안에 행정직렬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직렬이 다시 뭐로 쪼개져요? 직유로 쪼개지는 거지. 참고하시고 자, 돌아오시면 383페이지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 개념이 뭐죠? 직군. 여러분 자, 직군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노란색 기둥이 전부 다 이게 직렬이잖아요. 그죠? 직렬. 이 직렬들을 상위 수준에서 묶은 거야. 이게 직군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군은 두 개밖에 없어요. 행정직군, 반대편에 기술직군 이렇게.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기준, 여기 봐봐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이거. 직무의 성질 종류. 이걸 기준으로 같은 거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직열이 되는 거고, 직열을 잘게 쪼개면 직유가 되는 거고, 직열을 상위 수준에서 묶으면 직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열, 직군, 직유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이야? 성질 종류와 관련된 개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직무 등급인데, 직무 등급은 빨간색을 말해요. 빨간색. 자, 그러면 직무 등급은 첫 번째 기준인 성질 종류는 서로 하지만 책임도 곤란도 같은 직위를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잠깐만, 이 등급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질 종류는 다르지만 뭐는 같아요? 책임도 곤란도는 같죠. 그러면 책임도 곤란도가 같으니까 보수, 같은 등급에 있으면 보수도 같게 받아야 돼. 그래서 인사과장, 격리과장은 성질 종류는 다르지만 책임도 곤란도는 같죠. 그래서 보수 같게 받아요. 그래서 직무 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맨 밑에 줄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서 동일한 보수, 동일한 보수에다 동그라미. 이거를 자, 형광펜 직무급이라 그래요. 직무급. 자,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다시 그림을 보시면 직렬 찾았어요? 직렬? 자, 잠깐 직급부터. 직급 찾았어요? 직급 안에다 점 4개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로축의 변수가 뭐죠? 직무의 성질 종류라고 돼 있지? 그리고 세로는
책임도 곤란도잖아요. 그럼 직급 다시 점 4개 찍으면 직급은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같은 직위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직렬 찾았습니까? 하나의 기둥이죠? 그 직렬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봐봐요. 직렬을 다시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직유가 되는 거지. 이거 헷갈립니다, 무지하게. 지금 직렬 하나의 기둥이잖아. 그 기둥을 잘게 쪼개면 세로로 직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직군 찾았습니까? 직군, 그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직군 안에 몇 개의 직열이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자, 등급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로로, 이렇게 하나 찝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렇게, 얘를 그냥 등급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상. 오케이? 이거 여러분 시험에 무시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는 뻔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 자, 국가공무원법 다시 띄워보세요. 앱으로, 앱. 국가법령정보. 애플리케이션. 국가법령정보. 다시 그 안에다 국가공무원법. 띄운 다음에, 자, 국가공무원법 2조가 봐봐요. 2조. 2조. 그냥 2조 하지 말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좀 내려도 될 거야. 국가공무원법 2조. 2조에 가면 2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구분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1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잖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은 아닌다는 거고, 2항은 뭐예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이미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2항 경력직 공무원 안에 보면 뭐와 뭐로 구분이 돼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호는 삭제되는데 과거에 이제 여기에 기능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항은 뭡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념 정의 있죠? 특수경력직은 다시 뭐가 있다?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디로 가냐면 3조로 가보세요. 3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4조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5조로 가세요. 5조 가면 5조의 제목이 뭐예요? 정의. 이 국가공무법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인데 거기 5조의 1호 뭐라고 돼 있어요? 직위 읽어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나왔던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2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직급.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7호 직군. 8호 직렬. 9호 직류. 직류. 10호 전부 다 법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봅시다.